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갈래복합 1강에 나와 있는 조금 생소한 글이네요. 열하기유라고 하는 고전 수필 하나 하고요. 연행가, 이거는 가사입니다. 두 작품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자, 제 생각에는 이 두 개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연행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안쪽에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뭐 올해 수능에 또 나오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죠? 다만 이제 이 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떤 건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냐면, 기행문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것을 포인트로 지문을 읽어 나갈 것인가, 그다음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나 혹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100% 아는 지문만 나온다고 보장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뭔가 참 모르는 지문이고 생소하게 읽어나가도 뭔가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포인트를 읽었을 때 지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습하기에는 괜찮은 지문처럼 보입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시고 지문 내용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서호수의 열하기유라고 하는 글인데요. 자, 이 작품은 서호수가 1790년 청나라 건륭제의 팔순 만수절 진화 겸 사은 부사로 열하와 북경을 다녀오면서 중요한 사건과 견문을 기록한 연행일기이다. 그러니까 청나라를 여행하며 쓴 일기라는 겁니다. 뭐 큰 틀에서는 수필 속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작가는 사행을 출발하는 날부터 날짜별로 기록하고 전체를 사건으로 나누어서 연행 경로를 표시하였다. 연행 중 거쳐간 지역의 연역과 당시 수비 병력 등의 현황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청조의 인물이나 몽골, 베트남, 티베트 등 외국 사절과의 교류 과정 등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특히 궁중 극장에서 관람한 당시 청나라 궁중 연극을 기록하여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뭐 문학적인 가치, 물론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가는 객관적으로 사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작가가 어떤 그 보여주는 정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일률적일 거예요. 감탄 같은 게 나올 거고요. 대신 뭐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뭘 봤지? 어디에 가서 뭘 봤지? 여정과 견문, 객관적 사실의 바탕을 두고 지문을 독해하면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연행가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자, 이 작품은 1866년 약 한 100년 뒤가 되겠네요. 1866년 3월에 왕비책봉을 청나라에 추청하기 위해서 사행의 일원이 된 홍순학이 한양을 출발하여 북경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총 133일 동안의 견문을 기록한 기행가사이다. 여기 지문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긴 글이에요. 작가는 사행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사실적으로 기록, 이거는 아까 봤었던 열하기유랑 공통점이 될 수 있겠네요. 객관적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대 청나라의 문물과 문화를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고향을 떠나는 작가의 심정과 청나라에 도착한 후 느낀 심해, 청나라 문물에 대한 평가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럼 무슨 말인가요? 객관적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자가 느끼는 정서 같은 것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마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나글 같은 경우에는 하자의 정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문제가 출제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여행기로서의 문학적 의의가 매우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글 속에서 봐야 될 해제가 될 텐데요. 자, 이제 하기 전에 선생님이 한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두 글 모두 다 기행문이죠. 기행문은 중학교 때 배운 적 있어요. 기행문의 3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그래서 뭘 생각했는가, 요 세 가지가 기행문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니까 독해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자가 지금 어디에 가 있지? 이걸 먼저 찾으시고요. 그래서 뭘 봤지? 이걸 찾고요. 그래서 뭘 느꼈는데 요것만 찾으면 일단 독해는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쭉 읽다가 보면 분명히 눈은 가서 뭔가를 읽긴 읽었는데 다 읽고 났을 때 내가 뭘 봤는지 전혀 기억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할 때부터 선수들처럼 독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준비하시는 게 지금 취미로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죠, 그죠? 시험장에 들어가서 몇 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문을 파악하고 문제를 보려 그러면 시간적인 어떤 압박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문을 딱 보는 순간 이 지문이 어떤 장르다, 어떤 내용이다, 거기에 따라서 독해하는 방법들도 선택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기행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감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독해를 해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서 독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한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사도 많고요. 뭐 여러 가지 한자가 굉장히 많은데 그 한자들을 전부 다 알아야 독해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나가기 시작하다가 보면 시간 내에 읽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자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한자들을 묶어서 결과적으로 그게 뭘 말하는 건데 큰 틀에서 맥락을 잡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지문을 보시면서 같이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열하 기후부터 먼저 보죠. 자, 잔치에서 물러나오니 황상이. 자, 일단 잔치는 아까 봤다시피 황제의 뭐 생일 잔치인가 거기에 사신을 참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잔치가 다 끝났는데 황상이 군기 대신 자, 악의 화신 복강한 복장안에게 그럼 다 사람 이름 같은데요. 얘들은 전부 다 뭐 군기 대신 청나라의 신하인 모양입니다. 청나라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여서 몽해 제왕들 페르과 안남왕 조선 남장 면전의 정사와 부사 안남의 종신 두 명에게 자 요거는 사신으로 온 사람들이죠. 여기 보시면 뭐 안남 같은 나오는 안남은 베트남이고요. 그다음 남장하고 면전은 뭐 라오스하고 또 어딘가 뭐 그쪽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나라에서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온 사신들에게 어딘가를 구경시켜 주라고 하죠. 두 명에게 복회를. 자, 복회는 그 인공 호수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청나라 왕이 자신의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정원을 요 호수 안에다가 만들어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신들이 온 김에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어떤 정자를 한번 구경시켜 주겠다. 그래서 복회를 유람시키라고 하였다. 이에 천양제 앞에서 자 천양제는 아마 출발지인 것 같아요. 어떤 건물처럼 보이고요. 천양제 앞에서 여러 대신이 한 배에 오르고 각국의 왕과 페르과 사신 종신이 한 배에 올랐다. 그러면 청나라 신하들이 일단 한 배에 올라탔고요. 그 다음에 또 각국에서 온 사신들이 한 배에 올라서 배가 두 대가 출발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금오옥동교로 가지 않고 여기는 여정이 아닌 모양이죠. 일로 안 가고 바로 동남아를 거슬러 올라서 복해에 떠서 자 드디어 복해에 간 모양이야. 봉도요대를 거쳐서 위주를 뚫고 가서 영훈정 앞 물에서 배에서 내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 복해까지 가게 된 여정이 나와 있는 거죠. 출발지는 천양제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를 거쳐가지고 복해에 있는 영웅정이라고 하는 정자까지 간 여정까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호수 둘레는 아마 복해를 말하는 것 같아요. 호수 둘레는 오리 남짓이며 모두 돌로 뚝을 만들었다. 태호석을 쌓아 섬 셋을 만들었으며 높이는 5장 남짓이다. 섬 꼭대기에는 다 백옥 층대를 만들었고 층대 꼭대기에는 역시 다 작은 정자를 지었다. 붉은 기둥과 채색한 석가래의 지붕은 누런 유리로 덮었다. 이것이 봉도요대로서 그러면 복해에서 본 지금 봉도요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선생님이 어디에 갔는가 결정났어요. 복해에 갔어요. 그죠? 복해에 갔고 그 복해에서 뭘 봤냐면 제일 첫 번째 봉도요대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보면 뭐 오리 남짓이다. 또 뒤에 나올 거예요. 뭐 몇 장이다 이런 식으로 길이나 넓이를 가능하면 수치를 사용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수치가 사용돼 있어요. 객관적 수치를 사용해서 진술 자체를 사실적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런 것이 서술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봉도요대의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 갑니다. 원명원이 복해에 있는 황제의 황실 정원입니다. 원명원 40경의 40 아름다운 경치 가운데 하나이다. 자, 계속 지금 봉도 요대에 대한 설명이죠. 자, 또 얕은 물과 모래 더미에 갈대를 심어 푸른 줄기가 한 길이 넘게 자라서 백기를 100여 보나 끼고 있는데 이것이 위주이다. 그래서 자, 하자가 지금 복해에 있는 영훈정에 제일 처음 도착을 했죠. 거기서 보이는 봉도요대하고 위주의 모습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호안을 둘러서 강가를 둘러서 흙을 쌓아 구름과 봉우리를 만들었다. 자, 그다음 느릅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산나무가 울창하고 경루와 합표가 겹겹이 수몄다가 드러났다. 자, 여러 정자들도 보이는 것 같고요. 영훈정은 자 이제 영훈정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잠깐 한번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출발했어요, 그죠? 출발해서 복해에 도착을 했죠.
복해에 도착을 해서 어떤 섬에 있는 영훈정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일단 뭘 봤냐면 봉도 요대를 본 모습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잊어먹었네요. 위주. 갈대밭이 있는 위주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설명을 한 다음에 다시 일로 돌아와서 영운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견문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가보죠. 영운정은 붉은 기둥이 육면에 섰고 아래에는 벽돌을 깔았으며 위에는 누런 유리 기와를 덮었다. 계속 지금 객관적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운정 뒤로 옥계 50단을 계단 50단을 올라가면 바로 의춘전. 자, 이제 대상이 바뀌었죠. 영운정에서 계단을 올라갔더니 그 위로 의춘전이 있었다. 의춘전은 2층이다. 복도에 조각한 창에는 금빛과 백색이 벽색이 서로 비쳐서 빛나고 위에는 누런 유리 기와를 덮었으며 편에게 방호승경이라고 써놓았다. 자, 집 이름을 방호승경이라고 써놨답니다. 어디가 의춘전의 모습이죠.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대신 내신에서는 써먹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예를 들어서 영운정에 왔어. 영운정의 특징이 A, B, C, D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의춘전에 왔죠, 그죠? 여긴 다시 뭐 E, F, G, H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학교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내 생각에는 두 가지를 압축이 될 거예요. 하나는 서술상의 특징으로 물어볼 겁니다. 객관적 사실들을 객관적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내용 일치 문제를 낼 텐데요. 보시다시피 마땅히 낼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영운정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라고 A, B, C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다가 얘를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집어넣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기만 하면 푸는 문제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안 해두고 나면 나중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헷갈리니까 지금 보다시피 보는 것처럼 요 모습은 어디의 모습이고 이건 어디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다시 갈게요. 의춘전부터 갑니다. 자, 저는 2층이며 복도에 조각한 창에는 금빛과 벽색이 서로 비쳐 빛나고 위에는 누런 유리 기와를 덮었으며 편에게는 방호승경이라고 써놓았다. 자, 안에는 금불 세 구를 안치하고 자, 불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동정이와 금옥 주패 등 기완. 자, 뭔가 보물 같은 신기한 물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완 등을 배열하였다. 금축 아첨이 서가와 책상에 가득하니 이것은 다 법서와 명화. 그 다음 또 뭘 봤냐면 법서. 부처에 뭔가를 적은 불교책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림들 명화였다. 전정 좌우에는 각각 고동 화로를 안치하였으며 화로가 안치되어 있고 높이는 2장, 지름은 5척 남짓된다. 또 객관적 수치 쓰고 있죠. 의춘전 뒤에는 회란전 또 대상이 바뀝니다. 회란전이 있으며 제도는 의춘전과 같고 자 형식은 같이 지었고 역시 안에는 금불을 안치하고 금옥 기환을 버려 놓았다. 그래서 건물 안쪽에 불상과 아울러서 신기한 보물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하자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란전에서 동북쪽으로 구불구불 몇 리를 가며 그 사이에 서양 천주당 자 이제 서양의 천주교의 모습을 본따진 건물이 있는 모양입니다. 서양 천주당의 규모를 본떠 혹은 모나고 둥글고 혹은 육면 팔면으로 석회와 기와 가루를 반직하여 층루를 지어 놓았다. 꼭대기는 장막을 덮은 것 같고 벽에는 신선과 조수를 조각하였다. 창에는 유리 혹은 양각을 끼웠고 누각 앞에는 옥난간과 돌 계단이 있어서 계단 아래에는 모두 둥근 못이 있다. 그러니까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계단 아래 이렇게 못이 있는 모양입니다. 둥근 연못이 있다. 오동으로 12층 탑을 쌓은 발음이 안 되네요. 쌍탑을 섬 가운데 만들어 놓기도 하였고, 자 이제 이 사이에 연못 사이에 섬이 있는 모양인데 탑이 이렇게 쌍탑이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오동으로 원숭이, 학, 코끼리, 사슴 등을 못가에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제 여러 가지 인형들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는데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하셔서 보시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자, 태호석으로 못 가운데에 섬을 쌓고 섬 위에는 오동으로 원숭이가 일산을 펴고 웅크리고 있는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누각 위에서 기계를 조작하면 탑 모양의 일산 꼭대기
짐승의 입과 새의 부리에서 물이 비오듯 뿜어나와 자 분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오동으로 12시 신상을 만들어 못가에 둘러서 기계를 조정하면 그 시에 해당하는 신상만이 물을 뿜고 다른 신상은 뿜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수인데 이게 시계 역할을 하는 그런 분수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각 누각 안에는 단양 어탑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황제가 앉는 그런 뭐 평상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금과 옥으로 만든 기완과 고동정 유리 병풍 등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다. 역시 아름다운 보물들이 있고 종이를 뭉쳐서 한자 남짓한 동자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동자를 인형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동자를 만들어서 어탑 좌우 계안 위에 마주보게 놓았고 왼쪽 동자는 천금 뭐 가야금 같은 악기겠죠. 천금을 끼고 있고 오른쪽 동자는 옥적 필입니다. 피리를 불고 있다. 기관을 계안 바닥에 숨겨두어서 구경하는 사람이 기안 앞에 이르면 기안을 밟게 되어서 두 동자를 움직인다. 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을 했고요. 서로 돌아보며 웃으며 천금을 낀 동자는 악보를 따라 현을 두드리니 성률이 맑고 시원하다. 요까지 계속 자, 지금 마지막 봤던 모습은 어디에서 본 모습이죠? 서양 천주당 근처에 있는 연못에 있는 어떤 장치들의 모습을 설명을 한 거죠. 계속 객관적 사실, 자기 눈으로 본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보시면 서양 사람의 기술이라는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의 기술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서양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감탄을 하면서 일단 나와 있는 지문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 아마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또 뭔 소리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여정은 몇 개 되지 않고 영운정에서부터 몇 개의 정자를 얘기하면서 각각의 정자의 모양들을 얘기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천주 교당처럼 지은 서양 건물을 보고 거기에 있는 연못의 모습, 연못 주위에 있는 분수하고 인형들의 모습 마지막으로 그걸 보고 서양 기술에 대한 감탄. 요게 일단 첫 번째 나온 내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글로 갑니다. 자 이거는 연행가라고 했고요. 청나라를 여행하는 글인데 굉장히 긴 글 중에서 한 부분이 나온 모양인데요. 자 뭐가 공통이냐면 여정이 공통입니다. 지금 이제 가글 같은 경우에는 원명원이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의 하원에 가서 정원에 가서 본발을 적은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글도 나글도 마찬가지로 원명원을 찾아가서 하자가 보고 느낀 바를 쓰고 있는 건데요. 자 봅시다. 서산이 좋다고 한들 서산이 원명원이 있는 산을 얘기한답니다. 서산이 좋다고 한들 들은 지가 오랜데 신유년 서양국 놈들이 작변하여서 변을 일으켜서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아편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의 하자가 청나라를 여행하고 쓴 한 100년 뒤에 홍순학이 청나라를 여행했으니까 그 사이에 아편 전쟁이 벌어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 서산이 원명원이 되게 멋지다고 하는 건 들었는데 신유년 서양국 놈들이 작변을 하여서 아까운 해전 대궐 몇 천간 좋은 집을 모두 다 불을 놓아서 일망무제 터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 좋았던 건물 같은 게 모두 다 사라지고 불에다 타서 사라지고 건물에 터만 남아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하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다음 갑니다. 보기에 수창하고 보기에도 안타깝고 광색이 쓸쓸하다. 뭔가 부정적 감정이 느껴지는 거죠. 평지에 조산하고 자 평지에다가 산을 만들고 개석 가산 가짜 산을 쌓아서 기암 개석 층층하고 고봉 줄령 중중하다. 그러니까 아마 하자가 지금 원명원의 경치로 보면 이 산들은 진짜 산이 아니라 만들어진 그런 가짜 산인 모양입니다. 근데 그 모습조차도 굉장히 웅장했던 모양이에요. 자 아름답고 푸른 봉은 산 기운이 요조하고 그윽한 흰 바위는 구름이 영롱하다. 시별이 뻗친 산세 서산이 바로 저기로구나. 산곡 틈틈이 골짜기 틈틈이와 언덕 위에 곳곳으로 여기저기 집이 있어서 배포도 장할구나.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아마 하자가 지금 보고 있는 건 가짜 산이지만 산이 되게 웅장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그 산 곳곳에 집들이 있네. 이 집은 사람들이 사는 집이 아니고요. 황제가 지금 원명원에 다 파괴되고 남아있는 몇 개의 건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만 봐도 남아있는 것만 봐도 도대체 저 위치에다가 어떻게 저런 걸 지었을까 계속 감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갑니다.
하반석 3층 월대 저기는 무슨 누각터며 자 하자는 또 어떤 월대를 보는데요. 그걸 보고 건물이 있던 터만 보고 있는 거죠. 건물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백옥으로 새긴 섬돌 저기는 무슨 정자터인가 계속 터를 봅니다. 채색 기와와 부스러진 와륵 자 기와 더미가 태산 같고 보패 진물 불에 타서 모든 보물들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몇 곳이냐 백간 들보 침양돌이 진주 주렴 산호 탑이 매운 재가 되었구나 계속하자는 지금 실제로 건물을 본다기보다가는 건물이 없어진 터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 건물의 잔해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갑니다. 곳곳이 섬이 있어 주루 체정 몇 곳인지 17교 긴 다리는 섬으로 건너가니 넓이는 3간이고 길이는 70여 간 좌우의 옥난간에 돌사자가 간간이 있고 다리 아래 굽어보니 17 홍해 구멍 잠깐만 써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가에도 나왔다시피 복해 안에 이렇게 섬을 인공섬 세 개를 만드는 모양인데 각각 이렇게 다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리는 지금도 남아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자가 지금 다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홍해란 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몇 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죠.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 거예요. 요런 모양, 물방울처럼 생긴 요런 모양을 홍예라고 부릅니다. 요 사이로 물도 흘러갈 거고 배도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계속 갑니다. 다리 아래 굽어보니 17 홍해 구멍 한 홍해가 얼마만 한지 우리나라 남대문만 그러니까 청나라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을 주는 거죠. 그 홍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크기가 우리나라 남대문만 하다. 아무리 큰 배라도 그 구멍으로 다닌다네. 연못가에 구리 소는 어찌하여 누워 있으며 섬 속에 층층 월대 동정 유승 정자 터구나.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불타고 터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하자는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견문을 말하고 있는 거죠. 폐허가 되어버린 원명원의 터를 지금 바라보고 있고 정서는 계속 그 규모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 것들이 모두 없어져 버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갈게요. 남쪽 섬에 들어가는 굽은 다리를 놓았는데 옥으로 높이 쌓아서 길로 치면 수십여 장, 층층계야 10여 층 한 마루에 올라서서 또 층층계 40여 층을 넘어서 내려가니 그 안은 또 섬이다. 다리 구멍으로 볼짝시면 둥근 홍해문 또 나오죠. 둥근 홍해문이 높기도 굉장하다. 또 역시 규모를 보고 감탄하고 있고요. 아무리 긴 돛대도 세운 채로 드나들며 자 홍해물이 굉장히 커서 배가 돛대를 세운 채로 드나들 수 있으며 좌우의 옥난간도 다리와 같이 굽어서 백룡이 오르는 듯 멀리 보매 더욱더 좋구나. 계속 감탄이죠. 자, 그런데 서산 구경 다 한 후에 가만히 생각하니 지금부터를 잘 보셔야 돼요. 하자가 뭔가 생각에 전환 인식의 전환이 여기에서 벌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감탄했잖아. 그지? 감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처음에 볼 때는 당황해서 안강이 희미해 눈앞이 어질어질했어. 처음에 봤을 때는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직 감탄만 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치함이 심계가 자연 방탕자 사치함이 너무 심하구나. 그래서 감탄에서 이제 하자의 인식이 사치한 거에 대한 비판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상천 옥경 집 좋아도 이러할 수준이 없고 자 하늘 아래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이러해 뭐 원명원의 집 같지는 않을 거고 왕모 요지가 좋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저렇게는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자가 원명원의 모습하고요. 원명원의 모습하고 삼천옥경 그다음에 왕모 요지로 상징되는 하늘나라의 어떤 풍경, 건물 이런 거와 비교해서 이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얘가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예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하늘나라 있는 집보다 오히려 인간 니들이 더 사치스럽게 건물을 지었구나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가죠. 아무리 구변이 좋다고 해도 아무리 말재주가 좋다고 해도 형용 모습을 다 못 이야기할 것이니 신유년 회록 이후에 오히려 저렇거든. 신유회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편 전쟁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에도 모습이 저렇게 대단하니 이런 말이에요. 모습이 저러하니 그 전에 전성시야 오죽이나 장하겠느냐 오죽이나 대단했을 소냐라고 또 역시 이것도 감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탄이 아니라 비판하는 거예요. 지금 봐도 다 무너져도 저렇게 사치스러워 보이는데 옛날이야 더 말해서 못했겠느냐 이런 말이라고요. 자, 천하 재물 허비하고 백성 인력을 낭비해서 쓸데없이 궁사극치 사치함이 극에 달했다는 말이죠. 사치함이 극에 달했다. 이것이 무슨 지신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운 것 대단하다라고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들이 만들었던 그 원명원의 사치스러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부정적 인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진시황의 아방궁은 초인이 초나라 사람이 다 불을 질렀고 아방궁은 초나라 사람이 다 불을 질렀고 송나라 옥정궁은 천화로 재앙이 되었는데 전감이 소소하여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다 이런 거죠. 인간들이 만든 사치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치들은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았느냐 허망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감 전대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런 역사의 교훈이 분명하니 하늘의 이치가 마땅하도다. 여기 원명원도 저렇게 다 무너지고 허망하게 남은 것이 하늘의 당연한 이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감탄이 아니라 그런 사치스러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일단 지문은 다 본 것 같고요. 문제로 건너갑니다. 자, 1번 가와나의 공통점. 가와나의 공통점이다. 가장 적절한 거 해보죠. 1번 역사적 사건을 서술하여 나왔죠. 아편 전쟁 같은 거 사실을 서술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 있다는 건 없습니다. 자, 2번 구체적 장소를 언급한 후 여정 나왔고요. 그곳에 있는 대상들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여정과 견문이 나왔다라는 말이지. 결과적으로 2번은 기행문에서 3요소 중에 여정과 견문을 중심으로 가와 글이 써지고 있다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3번은 부정적 현실을 언급하며 부정적 현실 글쎄요. 삶의 허무함에 대한 삶의 허무함 극복 의지. 자, 굳이 여기다 말을 맞춰본다면 가는 전혀 이런 게 없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치해도 결국 봐봐 아방궁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어. 나는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도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도 극복 의지가 나온 건 아니니까 3번도 모두 잘못된 겁니다. 4번 대상이 변해온 과정을 소개한 거 없고요. 대상과의 조화 있다는 것도 없습니다. 자, 5번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버리고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수용하려는 것 역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봤던 지문 속에는 나온 바가 없죠. 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갈게요.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자, 1번 기억 대상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쓴이의 이동 과정. 자, 복해로 가는 여정이 나와 있는 거죠. 어디를 거쳐서 영운정에 도착했다. 자, 그다음 2번 니은 두 대상의 외형을 묘사하여 시간에 따라 작동 원리가 달라지는 이유. 자, 두 동자가 앞에 가면 뭐뭐 피리를 불어 그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작동 원리는 앞에 있는 뭐뭐를 발로 밟으면 움직이게 돼. 작동 원리가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달라지는 이유 같은 거 나온 적 없죠. 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물음의 형식과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현재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디귿은 잠깐 좀 보고 지나갑시다. 자, 디귿이 이거죠. 자, 호패 진물 불에 타서 잿더미는 몇 곳이냐 의문형 진술 쓰고 있고요. 백단간 들보침양 도리 진주 주렴 산호탑이 매운제가 되었 구나 영탄적 어조 쓰고 있죠.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니까 3번도 문제가 없네요. 자, 4번 친숙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남대문 대상에 대한 잘 알지 못하는 독자에게 이해를 돕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럼 5번 멀리서 바라본 풍경을 비유적으로 제시하여 대상이 지닌 웅장함을 전달하고 있다. 뭐 아무리 긴 돛대라도 뭐 거기를 막 지나다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홍해문의 웅장함을 얘기한 거 맞죠? 답은 2번 말고 할 게 없네요. 자, 넘어가서 3번 갑니다.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조사한 자료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해서 가 만화를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거. 자, 원명원이 어떤 건지 이 글의 중심 여정지가 되는 원명원의 모습을 얘기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청나라 황궁의 정원이고 천하의 이름난 정원과 역대 황제의 정원 등을 모방하였을 뿐 아니라 서양식 건축과 장식도 갖추었다. 복해 또는 동호라고 부리는 호수에 세 개의 인공섬을 만든 후에 각 섬마다 누각을 지었다. 누각과 누각, 섬과 섬 사이에는 다리를 놓아서 건널 수가 있었고 청나라 황제는 이곳에서 정사를 수행하면서 사신들로부터 받은 기금속, 그림, 서책 등과 같은 선물이나 진귀한 보물 등을 진열하였다. 그러나 신유년에 1861년 영국과 청나라 간의 제2차 아편 전쟁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며 특히 목조로 된 전통 건축물들은 모두 소실되어서 터만 남게 되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일부 건물과 조경을 복원하였다. 자, 원명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네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의 글쓴이가 복해 호수 아래 태호석을 쌓아 만든 섬과 섬 꼭대기에는 다 백옥 층대를 만든 곳에 내렸다는 점을 통해 그 내용이고요. 글쓴이가 원명원이 파괴되기 전, 그렇죠. 건물들이 다 남아있는 상태니까 파괴되기 전에 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2번 가에서 글쓴이가 의춘전 안에 안치된 기완과 신기한 물건과 법서 명하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청나라 황제가 사신들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진귀한 보물 등을 원명원에 진열해서 읽었던 보기에 있었죠. 3번 합니다. 가의 서양 천주당의 규모를 본떠 만든 층루나 누각 위에서 기계를 조작하면 물이 비오듯 뿜어 나오는 형상들은 각각 원명원 내에 위치했던 서양 건축물과 장식물에 해당한다. 동양적인 어떤 것뿐 아니라 서양의 기술도 접목되어 있었다라고 보기에 나왔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 갑니다. 나에서 해전 대궐 몇천 리가 좋은 집에 불을 놓은 신유년 서양국놈 작변은, 자, 이러한 평가는 원명원이 파괴되는 원인이 되는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양 놈들의 작변, 변고 이런 말은 아편 전쟁을 말하는 것이니까 원인을 얘기하는 거 맞죠? 자, 5번이 답인 모양인데요. 나에서 17교 긴 다리를 통해 섬으로 건너간 후에 바라보는 백옥경으로 새긴 섬돌과 섬 속의 층층 월대에 올라 서산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자, 월대에 올라갔죠, 그죠? 이건 전부 다 뭐였냐면 섬도라고 월대는 건물은 다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는 것이었죠. 자, 그 터 위에 올라가서 서산의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원명원의 일부 건물이 복원되었기 때문에 복원된 게 아니고요. 여전히 터 위에 올라가서 본 거니까 아직 건물은 복원되기 전의 상태인 것 같아요. 아마 건물 복원은 연행가가 쓰여진 한참 이후에 거의 현대에 와서 복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 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병자호란 이후로 조선은 청나라에 매년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사행을 갖는데 사신을 보냈다는 말이겠죠. 이러한 사행에서 사대부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당대 지배계층에 속했던 사대부들은 관념적 감정적으로는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봤어. 자, 머릿속의 생각은 명나라를 무너뜨린 오랑캐 놈들 병자호란도 있고요. 그래서 청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며 그들에 대한 우월 의식을 바탕으로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했다. 그러나 사대부들은 선진 문물을 배운다는 입장에서는 새롭게 접한 청나라 문물을 객관적으로 소개하거나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놀라워하였다. 그러니까 당대 글을 보면 청나라에 대한 이중적인 평가가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업신여기고 오랑캐라고 좀 무시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이룬 어떤 문화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감탄하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함께 나온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한편 사행에 참가한 이들은 자신의 사행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남긴 사행에 관한 기록을 통해서 사행자들은 여정이나 청나라와 외래 문물을 바라보는 사행자의 개성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들을 글을 통해서 표현했다라는 말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가의 글쓴이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아까 봤었죠. 오리, 오장 이런 거. 영훈정이나 의춘정과 관련된 풍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글쓴이가 객관적 태도를 지니고 자신이 바라보는 문물을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당연히 그러니까 1번은 가글 전체에 가장 눈에 띄는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2번은 가의 글쓴이는 12시 신상에 대해서 서양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면 누가 만들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글쓴이가 사행 과정에서 접한 서양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감탄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3번. 나에서 하자는 3층 월대와 17교 긴 다리와 같은 풍경을 소개한 후 그 풍경에 대한 소감을 언급하고 있는데 오케이. 이것은 사행 과정에서 목격한 풍물과 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야. 풍물 견문하고 자신의 인식, 감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기행문에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4번. 나에서 하자는 진시황의 아방궁과 송나라 옥정궁과 같은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며 오케이. 청나라 사람들의 사치와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어. 다 허무한 짓인데 왜 저따위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사치와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나라에 대한 하자의 부정적 인식. 그렇죠. 오랑캐나무 새끼들 뭔가 돈만 생기면 저렇게 사치하고 있구나. 부정적 인식 맞겠죠. 자, 5번 갑니다. 나에서 하자는 삼천옥경과 왕모 요지에 비유하여 서산의 풍경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데 자, 일단 여기부터 살짝 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비교했던 부분은 서산 풍경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사치스러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치스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화자가 선진 문물을 배운다는 입장에서 새롭게 청나라의 문물을 평가하고 있다. 아니죠.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이니까 5번은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글이긴 한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죠. 그죠?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정 위주로 견문 위주로 다시 한번 글을 차근차근 정리해 두시면 뭐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